자, 뭐 어떤 문제건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 이거를 잘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식을 보면 A라고 하는 애가 B도 되고 C도 되고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때 여기서 뭐 이제 이게 뭐 B에 붙어 있는 화학양론 계수, C에 붙어 있는 화학양론 계수 얘네들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반응물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반응물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인데 생성물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요런 반응을 항상 뭐 이런 표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분해 반응. 분해 반응. 분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이죠. 뭐가 빡 쪼개져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물질이 두 가지가 되는 거니까 뭐 이 안에서 이제 결합이 팍 쪼개져 가지고는 뭔가 뭐 쪼개져 나오는 반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때 이제 문제를 읽으면 온도가 어떻다 그래요? 온도는 일정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압력은 바로 외부 압력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그 외부 압력의 대부분은 바로 대기압이겠죠. 그래서 대기압인 외부 압력이 계속 일정한 조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금 등온, 등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누구만 있었을 거냐? 분해 반응이니까 처음에는 A만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반응 진행이 되면 요 놈이 일부 쪼개져 나오면서 B도 만들어지고 C도 만들어지고 하겠죠. 그리고 그 A 중 일부는 없어져서 약간 양이 줄었을 거고 하겠죠. 그러고 나서 반응이 더 진행이 돼서 시간이, 자 여기 T는 시간이라고 적은 건데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오래 지나고 나면 이제 이 A란 놈이 완전히 다 없어질 때까지가 반응 완결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이때는 누구하고 누구만 남겠어요? B하고 C만 남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지금 그때의 실험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기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가 지금 약간 달라지고 있는데 시간 0일 때 그게 어디겠어요? 맨 처음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초기 조건을 문제에서는 상태 X라고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이제 지나서 초기와는 조금 다른 상태가 되었어요. 그 다른 상태인 Y를 지금 여기라고 둔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오래 지난 어떤 최종 상태, 반응이 완결된 상태를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응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서는 보시다시피 변화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하고 데이터를 대응시키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그 물리량이 뭔지 한번 보면 웬 미르도. 그럼 이 미르도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미르도 영어로 density라고 해서 이렇게 D로 줄여 쓰고 질량을 부피로 나누어 표현하자. 그러면 뭐 개념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부피 대신에 이 관계식을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기체들이 이상기체라면 PV는 nRT 관계를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 기체 방정식을 적용을 하면 이 표현을 요래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이 문제에 대응을 시켜보자.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정보 밀도는 사실 순물질이에요? 잔뜩 혼합물이에요? 잔뜩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혼합물이구나. 그럼 이때 이 밀도는 그 내부의 토탈 전체 질량을 의미하는 것일 거고
이때의 몰수 역시 그 내부의 전체 몰수를 얘기하는 것이겠구나. 그리고 이때 압력은 마찬가지로 혼합 기체의 전체 압력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전체 질량 얘는 일정할까요? 변할까요? 이 전체 질량은 변할 리가 없겠죠. 이게 맨 처음에 A로만 있건 아니면은 BC가 일부 생기건 A가 싸그리 사라지건 내부는 언제나 질량이 일정할 겁니다. 이유는 닫힌 그릇이니까. 알겠죠? 열려 있으면 질량 보존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려 있으면 도망가니까 뭐 어디로 가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그릇이 닫힌 그릇이기 때문에 이 전체 질량은 지금 일정할 것이다. 왜? 닫힌 그릇. 자, 그리고 현재 지금 온도가 뭐하다 그랬어요? 온도가 등온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정하고 그 다음 이 외부 압력도 계속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일정이니까 엄마나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밀도와 저 안에 들어있는 기체 전체 몰수가 이런 상관관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 것이다? 아, 내부 기체의 전체 몰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각 상태별 전체 몰수를 표현해 볼 수 있는데 걔를 이제 뭐 B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전체 몰수인데 그게 상황 X. 전체 몰수인데 그게 상태 Y. 그리고 전체 몰수인데 그게 시간이 무한대 지났을 때.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각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값이 어떻게 될 거냐? 뭐랑 반비례한다고요? 밀도랑 반비례한다고 했죠? 그러면 X에서의 밀도가 얼마예요? X 조건에서의 밀도가 2분의 5잖아요. 그러면 그때 몰수는 2분의 5의 역수에 비례하겠죠? 그 다음 Y 상태의 밀도는 4분의 5인데 그때의 몰수는 전체 몰수는 그거의 역수에 비례할 거고 마찬가지로 무한정 지났을 때 밀도가 1이라고 돼 있는데 이 또한 그 역수가 전체 몰수에 비례하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럼 얘 쭈루룩 계산하면 maybe 계산해봤더니 몇 대 몇 나오죠? 2대 4대 5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B가 나오면 뭐를 도입해라? 비례 상수를 도입하면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얘기했잖아요. 왜 예를 들면 몸무게, 너와 나의 몸무게의 비는 4대 5야 라고 얘기하는 게 편해요? 네 몸무게는 40kg, 내 몸무게는 50kg야. 어떻게 얘기하는 게 편해요? 절대적인 물리량으로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때 항상 기억할 거 B가 나타나면 비례 상수를 항상 도입해 쓰는 것이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때 X에서의 전체 몰수는 2N0 Y에서의 전체 몰수는 4N0 그리고 무한정 시간이 지난 후 전체 몰수는 5N0에 해당한다.
알겠죠? 그래서 그곳을 여기다가 기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필요 있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습니까? 이제 이 그래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모든 정보를 여기서 다 얻어낸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실험 결과는 안녕. 자, 그러면 1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 양론 분석. 자, 우선 첫 번째 처음 상태하고 시간이 무한정 지난 상태의 양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게요. 됐습니다. 지우서 쓱쓱쓱쓱. 자, 어쨌거나 반응물은 A고요. 그게 B와 C로 나뉩니다. 어쨌거나 처음에 A의 몰수는 얼마죠? 전체지만 처음에는 A밖에 없었잖아요. 그 A의 몰수는 2N0입니다. 반응을 슉슉슉 하게 될 텐데, 자, 그게 X가 된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X가 된 상태에서는 보시다시피 A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무한정 지난 상황에서는 반응이 완결돼 있을 테니까 A가 전부 다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2N0만큼 있었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얼마나 반응해서 없어졌다는 얘기겠어요? 2N0만큼 반응해서 없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화학 양론 개수가 지금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B 대 C죠. 그럼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만큼 없어지면 얘는 얼마나 생겨야 되겠어요? B만큼 생겨야 될 거고 얘는 C만큼 생겨야 되겠죠. 됐죠? 그럼 이때 얘는 BN0만큼 B가 생성이 됐을 거고 C는 CN0만큼 생성이 됐을 겁니다.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0 더하기 BN0 더하기 CN0 한 게 뭐랑 같아야 될까요? 다 더한 게 뭐랑 같아야 될까요? 토탈 ON0랑 같아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호라 B 더하기 C가 얼마? 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 하고 최종 상태하고의 양론 비교로부터 판단해 볼 수 있죠.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X하고 Y 상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가 B와 C로 바뀝니다. 처음에 2N0만큼 있었고 반응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최종 상태는 사실 마지막 상태처럼 뭔가 명확한 게 있습니까? 명확한 게 없습니까? 명확한 게 없죠. 이게 뭐 중간쯤 어떤 상태인 거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얼마나 다 반응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어쩔 수 없이 미지수 X로 표현하죠. 마이너스 2X. 알겠죠? 자, 그러면 화학 양론 개수가 몇 대 몇 대 몇이죠? 2대 B 대 C죠. 이런 식의 화학 양론 개수 B의 법칙을 무슨 법칙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마이너스 2X만큼 반응하면 얘는 얼마나 생기겠어요? BX만큼 생기고 얘는 CX만큼 생길 건데
이런 식의 몰수 비를 무슨 법칙이라고 했었죠? 바로 부피 결합 법칙이라고 했죠. 일본 말로는 뭐라고 하고요? 기체 반응 법칙이라고 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부피 결합 법칙, 일본 말로는 기체 반응 법칙. 아시겠죠? 자, 부피 결합 법칙은 질량비예요, 몰수비예요? 몰수비. 아까 누가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 했는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무슨 법칙? 무슨 비예요? 질량비. 외우십니다. 알겠죠? 자, 어쨌건 2대 B 대 C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bx cx 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끝이 나면 얘는 2n0 빼기 2x bx cx 됐지요? 그러면 이때도 이것 더하기 이거 한 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y 상태에서의 전체 몰수 4n0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지. 아이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요 놈하고 요 놈 얘하고 얘 이 두 개를 뭐 할 수 있겠어요? 연립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bx 더하기 cx는 바로 5x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럼 얘를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따라서 x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해 주시면 maybe 3분의 2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3분의 2를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 값이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다시 넣으면 얘도 다시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알겠죠? 요거 다시 넣으면 또 기가 막히게 3분의 2가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구해놓고 있는 이 물리량의 속성은 뭡니까? 질량입니까? 몰수입니까? 몰수죠. 자, 그 다음 여전히 문제를 풀어도 B와 C는 각각 구할 수 있습니까? 못 구합니까? B와 C는 각각 여전히 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명백히 알 수 있는 건 최종 상태에서, Y 상태에서 요 A가 최종 3분의 2 N0 몰만큼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걸 저기다가 다시 표기하면 요 A의 몰수가 얼마라고요? 2N0 몰이라고 했죠. 그 다음 요 Y 상태에서 A만의 몰수는 3분의 2 N0 몰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묻는 건 뭐냐면 바로 W 누구와 누구의 비야? WY와 WX의 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WY와 WX의 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Y 상태에서 남아있는 A의 질량을 WY, X 상태에 처음에 있었던 A의 질량을 WX라고 둔 겁니다. 지금까지 질량 얘기는 1도 안 했는데 난데없이 질량비를 물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바로 짜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이 녀석은 무슨 비예요? 그렇죠. 자, 앞에 있는 이 녀석은 질량비인데 뒤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놓은 몰수비죠. 이 둘이가 지금 뭐합니까? 같다. 왜? 동일 물질의, 자, 왜 동일 물질이냐면 X가 됐건 Y가 됐건 A의 질량을 얘기하는 거죠. 동일 물질의 질량
B와 몰수비는 어때요? 같죠. 이 또한 이 문제의 하나의 트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난데없이 질량비를 묻고 있는데 그걸 몰수비로 대체해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최종적으로 계산을 완결을 시키면 얼마가 나와요? 3분의 1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왕쉬운 문제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아주 극단적으로 심오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딱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중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받으면 5개 정도가 나올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준의 문제에서 실수 없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내가 다 풀지는 않겠지만 교재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연습 문제 10, 연습 문제 12, 연습 문제 13, 14 싹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뭐 12, 13, 14 다 풀어보시기 바래요. 오케이, 됐다.